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당선 후 미국으로 쏙 빠지고서 돌아와서는 급기야 도덕성을 들먹이며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상천외한 행보를 보이는 이낙연은 이제 신당 창당을 꺼냈고 이준석과도 연대하겠다는 이른바 낙석연대까지 나왔다지요.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만든 1등 공신이 국힘에선 이준석, 민주당에선 이낙연이 아닙니까? 김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했습니다. 저는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대해 경선 불복, 사쿠라 신당이라 비판했습니다.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해 야권이 단결해야 한다는 확신과 정체성을 경시한 정치적 오판에 대한 뼈저린 체험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와 무능을 견제하고 심판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 통치와 의회 모독으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온 검찰 독재 2인자이자 의회주의 부적격자 한동훈 장관의 국회 진입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의 일심동체 골리앗인 윤석열 한동훈 심판은 민주당의 절대 과제입니다. 이 전선을 흔드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이적 행위입니다. 이 절대 과제를 흔드는 이낙연 신당론은 결국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노란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입니다. 2002년 저의 선택을 상기시키며 저를 공격해 이낙연 신당을 옹호하려는 분들이나 이낙연 신당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해 야권 분란을 부추겨보려는 조선일보 등은 번짓수를 크게 잘못 짚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당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회창 집권을 막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고 충정이었다고 자서전에 쓰셨습니다. 그러나 제 선택에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경시한 방법적 오류가 있었고 저는 지난 20년간 깊은 반성과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18년 만에 복귀한 제가 정치의 원칙과 정체성을 한층 중시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신당은 방법론을 넘어 근본적 철학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20년 전에 저를 비판하며 오늘의 이낙연을 옹호하는 것은 위선이자 모순이며 특히 야권 분열의 의도로 맥락을 호도하는 조선일보류의 가련한 시비에는 전혀 동의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 선택을 비판하신 분이라면 100배 더 강하게 이낙연 신당을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회 15대 국회에 들어와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 정치를 배운 이후 당의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합니다. 민주당이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당원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너무 잘 압니다. 이낙연 신당이라는 잘못된 선택이 정치인 이낙연의 실패를 넘어 수많은 정치적 낭인의 양산과 윤석열 한동훈 검찰 독재의 연장을 결과하지 않도록 온몸으로 싸울 것입니다. 제 비판에 답하지 않은 이낙연 전 대표는 주변의 입을 빌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민과 당원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정치인 이낙연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제3세력입니까? 검찰 독재와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과연 싸울 생각은 있습니까?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을 걸은 분이 왜 당을 찌르고 흔듭니까? 신당을 할 거면 안에서 흔들지 말고
나가서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식 아닙니까? 왜 선거 준비에 절박한 당과 동지들의 에너지를 뺏고 선거를 방해합니까? 내일도 신당 얘기를 할 거면 오늘 당장 나가십시오. 구차한 정치 행태가 신당에 맞습니까? 검찰 독재의 협조자로 기록되실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사쿠라 노선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자 180석의 여당에서 엄중만을 외치며 민주당은 무능하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자가 무슨 염치로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반민주당, 반 이재명의 정치 말이지요. 반면 지금 이낙연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전직 당대표가 있지요. 서울의 소리 농성장을 찾은 송영길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근데 서울의 봄 영화 목사님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거기에 노재현 장관이 네. 잠옷바로로 도망치기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노재현보다 더 심한 사람이 신원식이야. 신원식 장관은 12.12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말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서울의 봄 영화를 보신 여러분, 이 전두광의 이런 이 군부 하나의 사조직 세력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기의 상관인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우리 군인들을 이 총살에 죽이면서 그거를 체포해가지고 일종 내란을 획책한 행위잖아요. 그것도 대통령 재가도 없이 맞습니다. 명백한 반란 행위인데 그거를 진압하기는커녕 도망갔던 이 노재현과 이 무능한 최규하 대통령,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신원식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아예 쿠데타 세라고 손잡을 뻔하는 사람 아니에요. 12.12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말한 이런 장관을 국방부장으로 앉혀놓고 인사검증을 통과시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신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황당한 친구들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뭐 반란군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 김관진 장관이라는 사람은 김호랑 소령을 2013년도에 정말 무공훈장을 줘서 육사의 흉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 2013년도에 김관진 장관이었어요. 그래요? 그래 다 그 부류들이 그런 부류들이에요. 조현천이나 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서울의 봄을 보면 그것보다 더 악화된 변종이 바로 지금 이 검찰 하나회의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쿠데타 군과 맞서 싸웠던 우리 정우성 씨가 역할했던 장태환 장군처럼 우리 백운종 초신 선생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다 같이 싸워 나갑시다. 여기서. 자, 국힘은 어떨까요? 지난 장제원은 수도권 출마를 요구한 이뇨한에 대해 92대 버스를 동원해 자신의 지지세를 과시했었지요. 교회에 가서도 저는 눈치 안 보고 산다. 권력자가 아무리 뭐라 해도 제 말하고 산다. 라고 연설했었습니다. 그러자 장제원 일가의 동서대학교 청소업체 대표 부부가 장제원에게 쪼개기 후원 의혹이 있다는 일요신문의 단독 보도가 나왔고, 검찰이 장제원의 캐비넷을 열었다는 말이 나왔지요. 이어 열흘이 지나 자신의 SNS에 동서대학교 설립자인 아버지의 산소를 찾은 사진과 함께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고, 이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요.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촌성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사상구민께 죄송한 마음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하늘 같은 은혜 갚겠습니다. 사상구민과 함께 만들어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창재원은 백브리핑을 안 하겠다며 자리를 뜨는데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 기자들이 질문을 했고 그의 마지막 발언은 쉬고 싶어요였습니다. 자, 이런 이 창재원의 불출마가 국힘의 혁신이 아니라 권력투쟁이지요. 혁신을 위한 희생이 어찌 쉬고 싶다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치고받고 하다 패배하니 쉬고 싶은 거겠지요. 황교익 작가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를 밟고 장제원이 했다는 말인데 자신이 당에 의해 희생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기만 해봐라는 장제원의 거친 마음을 읽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집권당은 국힘당이 아니라 서초의 검찰당이었고 그러니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국힘도 죽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